도깨비 집터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80년대 중반 서울 전농동 폐허가 된 이 집에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할 뿐 그 누구도 분명하게 보고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도깨비터. 그러나 84년 이곳을 마지막으로 도깨비터는 이야기조차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그 도깨비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도깨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다가 그 집을 지으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장소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한 30년이 지났나? 그런데 이야기로만 떠돌던 도깨비터에 직접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상태 씨 3남매였습니다. 사실 진주에 근방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터는 옛날부터 도깨비터다 이렇게 병이 돼 있었어요. 도깨비터라는 거는 10년은 이렇게 막 흥하게 해준대요. 잘 뭐 돈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데 10년이 지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안 살고 떠나야 된다. 조상태 씨 3남매가 도깨비터라는 이 집으로 이사를 한 것은 40여 년 전. 그리고 그때부터 조상태 씨가 서울대학교를 다니던 때까지 16년 동안 이 집에선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상태 씨가 살았다고 하는 도깨비 집터. 그곳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에게 남겨진 것은 어린 3남매뿐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결심에 어머니는 고향을 등지고 진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빈손이었던 어머니는 집을 새 얻어 그곳에 영허요관이란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육회 좀 더 가온나? 예, 마님. 여기에. 함양 산천의 길목이었던 그 여관에서 어머니는 비빔밥 장사를 함께 했습니다. 경험도 없었던 장사.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밀려드는 손님으로 문 앞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갑자기 더 많았지. 그래. 오늘 장내 수고가 많다. 아이고, 걔 무겁게 무겁네. 아이고, 아이고. 맨주먹으로 시작했던 어머니는 직물 공장과 과수원을 사들이면서 불과 5, 6년 만에 진주에서 손꼽히는 재산을 만드셨습니다. 저녁 때면 우리 이모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 부대에다가 돈 올려가지고 부어놓으면 그놈 세다가 그놈 못 세서 그냥 그 자리 잠이 들고 이럴 정도로 했으니까. 그냥 막 돈이 그대로 막물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재산이. 진주에서 뭐 몇 번째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두 서너 번째 들어갔지. 두 서너 번보다도 어쨌든 현찰은 우리 집이 제일 많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어서 오이소. 방 있는 기야. 아이고, 위안민 좋겠노. 아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방이 다 잡혔네. 예. 미안합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년이 지나면서 집안엔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누군겨? 무슨 소리고? 그리고 대나무를 가지고 사정씩 문살로 때려요. 그러면 이 문살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냥 있는데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살살 소리가 나거든요. 뭐 하십니까? 안 막혀도 도둑인기라. 사람 상하는 것보다 이거 내놓는 게 낫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도둑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왜 그대로네?
손도 대지 않은 주머니. 도둑이 아니란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무서워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매일같이 계속되었지만 마당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선에서 싹 나와. 나를 향해서. 그래도 깜짝 놀랐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우리 집에는 무엇을 암시로 주는 거야. 여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동생 정혜 또한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니도 들었나? 그럼 아침에도요. 아이고 이게 무신조하고. 온 동네가 술렁였지만 대가 찬 어머니는 그 집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여장부였느냐고. 여장부였지요. 백사장하고 다 남자들도 백사장하고 또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싹싹 씹는 걸 우리 언니가 봤대요. 봤는데 우리 언니는 이 담이 세거든. 세가지고 그리 화장실에 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갔대요. 음산한 기운은 집 가운데 있던 우물과 당산나무에서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하나 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처녀가 목을 매 죽었다. 또 우리 터에 옛날에 사형수를 갖다 처형하는 장소였다. 하래가 그 바가지를 물로 푹 떠가지고 푹 풍겨가지고 칼로 탁 들고 거기에다 후 뿌려갖고 목을 치고 그러던 우물이래요. 이 우물이. 머슴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야? 눈데 이 밤중에 남의 집에 있는 게요? 내 방에 하루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좀 으스스한 거예요. 으스스해서 눈을 떠 보니까 저쪽에 이제 부엌문이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그대로 넘어졌거든. 넘어져서 아직까지 말도 못했어. 아직까지 누가 오도록만 기다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나가지도 못하겠고.
알 수 없는 일들이 5년 넘게 계속되었지만 어머니 집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잖아요. 현재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누가 그걸 떠나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때 또 설마 도깨비 터라도 그 미신을 완전히 안 믿은 거지. 그냥 보면 사람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도깨비 터라고 뭐 나를 어떻게 잡아먹으랴. 설마 하던 불행이 가족들을 덮친 것은 불길한 징조가 시작된 지 5년째 되던 해. 당시 서울대 사범대학을 다니던 상태 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머니! 꿈속의 어머니는 안타깝게 상태 씨를 바라보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은 상태 씨가 꿈을 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쓸어담듯 쉽게 모였던 재산은 바람에 날리듯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건 저 실비대제 그거가 있고요. 우리들은 조상태 씨와 함께 그때 살았던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쪽 면에는 창고 그지? 오빠. 여기에서는 이제 요부터 시작해서 저 노란 집 있는 데까지. 네, 노란 집 있는데 저기. 저 노란 집 있는 데까지고. 그러니까 이 둘레가 다 기지요, 저 그냥. 그리고 300평이니까. 하지만 오랜 세월에 영호 여관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옛날에 한옥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 한옥 있었어요. 한옥에서 바꿨잖아요, 집을. 언제쯤이요? 한 몇 년 됐어요. 한 5, 6년 넘게 됐어요. 여기 꽃이 내놓고 다니거든. 이 집 주인 김원경 씨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조정혜 씨 친구의 동생이기도 한 그 역시 이 집터의 내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살았다니까. 뭐 도깨비 트럭 하기도 하고 뭐 뚜꾸비 트럭 뭐 그걸 샀대요 그때. 조례 틀으라고. 예, 그걸 샀더라고요. 그 터라는 거를 들었을 때 뭐 깨림칙하거나 그러시는 않으셨어요? 그 뭐 요즘 뭐 아주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자기 그 마음 먹기 나름 애니까 이제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항상 또 뭐 더욱더 약해지는 거고. 예전 어머니의 과수원이었던 이곳은 그때의 모습을 간직한 마지막 땅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곳마저 개발이 되고 나면 상태 씨의 가족들이 겪었던 일은 흔적도 없이 삼남매의 마음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막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죠. 저 중간에 한번 서가 있어 봤어요. 보니까 역시 씁쓸하더만 뭐 돈을 잃었다는 재산을 잃었다는 보다도 어머님이 두시고 간 것을 갖다가 오늘까지 가지시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곳에 살면 부자가 되지만 10년 뒤엔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는 도깨비터. 10년이란 시간을 못 박은 것은 부의 허망함과 멈추지 않는 욕심에 대해 조심하고 삼가라는 경고가 아니었을까요? 도깨비터를 경험했다는 조상태 씨 가족들. 이제 도깨비터는 조상태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영영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